자, 이번에는 그 상속 관계에 있을 때 그 타입 변환, 그리고 이 타입 변환이 그 자바가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 특성인 다형성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걸 봅시다. 그 우리가 여태까지 타입 변환이라는 걸 좀 해봤는데, 그 앞에서는 우리가 기본 타입들 간의 타입 변환을 했었죠. 뭐 캐릭터 타입을 인티저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자동 변환, 그 다음에 강제 변환이 있었고, 그리고 그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래퍼 객체가 있었죠. 래퍼 객체에서 그 자동 변환과 강제 변환이 또 있었어요. 그 자동 변환은 그 우리가 래퍼 클래스에서 그 기본 타입과 그 기본 타입에 대응하는 그 참조 타입, 뭐 인티저라면 인티저, 인트에 대한 인티저, char에 대한 캐릭터, 뭐 롱에 대한 롱, 그 대문자로 쓰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래퍼 클래스 간에 서로 간에 타입 변환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그 박싱, 언박싱이라고 해가지고 그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대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서는 요 타입 변화는 뭐냐면 상속 관계에 있는, 즉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 사이에서 타입 변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 자바에서의 타입 체킹 문제, 타입 체킹은 C에서처럼 굉장히 엄격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객체는 자신을 생성한 클래스 이름이 자신의 타입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A, 예를 들어 클래스 A의 참조 변수로 클래스 B를 참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즉 클래스 A에서 생성된 객체의 참조 변수 가지고 클래스 B에서 참조된 객체를 생성된 객체를 참조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슈퍼 클래스의 참조 변수, 즉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는 그 서브 클래스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여기서 이제 타입 변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데, 이제 요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상속 관계에서 이 타입 변환은 이 상속 관계라든지 두 클래스가 상속 관계에 있다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인 경우는 임플리멘트 구현 관계죠. 그러니까 상속 관계 혹은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한 구현 관계가 성립하는 객체 간에서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떤 타입의 위치에 다른 타입의 객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바의 규칙이 이제 요 상속 관계에 있어서의 타입 변환이에요. 이런 상속 관계에서의 타입 변환으로 인해서 자바 특성 중에 하나인 다형성을 나타내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강의했던 그 다형성에 대해서는 또 그 오버라이딩 때문에 그런 다형성을 또 나타내 준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상속 관계에 있을 때 타입 변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업캐스팅이라고 그러고 다른 하나를 다운캐스팅이라고 그래요. 업캐스팅은 보통 이제 자동 변환이고, 이제 다운캐스팅은 일종의 강제 변환입니다. 명시적 변환이에요. 자, 그럼 먼저 업캐스팅이라는 걸 살펴보면은, 이 업캐스팅은 자동으로 컴파일러에서 이루어지는 자동 타입 변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신경 쓰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서브 클래스의 참조 변수를 슈퍼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의 참조 변수에다가 할당하는 케이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슈퍼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고 참조 변수 적고 그리고 이꼴 하면서 서브 클래스 참조 변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칙으로 따지자면, 기본적으로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죠. 이때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서로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는 상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속 관계에 있는 경우는 서로 간에 참조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업캐스팅은 슈퍼 클래스 참조 변수가 좌측에 있고,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 참조 변수가 우측에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서브 클래스 참조 변수를 슈퍼 클래스 참조 변수에다 할당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냥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 그 참조 변수가 서브 클래스 객체를 가리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 근데 이렇게 업캐스팅을 한 케이스에는 요게 이제 중요한 사실인데, 객체 내에 있는 모든 멤버를 접근할 수는 없고, 업캐스팅 했을 때는
그 업캐스팅된 슈퍼 클래스 참조 변수는 그 상속을 받았으니까 서브 클래스에 서브 클래스 안에 있는 슈퍼 클래스의 멤버만 접근 가능합니다. 네, 요거 이제 예를 보면서 설명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클래스 person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필드로서 스트링 타입의 네임하고 스트링 타입의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pers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는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았죠. 상속받아서 이제 그 네임과 아이디, 그 다음에 뭐 생성자까지는 다 같이 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생성자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기만의 그 필드로서는 이제 스트링 타입의 그레이드하고 스트링 타입의 디파트먼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스튜던트라는 생성자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업캐스팅하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person p 해놓은 거는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의 이제 슈퍼 클래스죠. 슈퍼 클래스를 참조하는 변수일 거고, 스튜던트 s는 그 서브 클래스인 스튜던트 클래스를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인데, 거기다가 new하고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할당했죠.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같은 타입의 객체를 할당한 거니까. 근데 자, 요렇게 했을 경우에, 요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슈퍼 클래스 참조 변수죠. P가. 요거는 서브 클래스 참조 변수죠. 슈퍼 클래스 참조 변수에다가 서브 클래스 참조 변수를 할당했죠. 이럴 경우가 이제 업캐스팅인데, 이럴 땐 그냥 할당해줘도, 그냥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바 컴파일러가 알아서 할당을 하니까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기 요 s라는 거는 스튜던트 객체를 가르치고 있어요. 스튜던트 객체의 참조 변수고, 요거는 퍼슨 객체의 참조 변수예요. 근데 이제 이 new하고 스튜던트 해가지고 스튜던트를 하면은 이 person의 그 필드하고 메소드, 그 다음에 그 스튜던트의 필드하고 메소드를 다 자기 속에 갖게 되겠죠. 상속을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업캐스팅 됐을 경우에 요거 이제 P 갖고, 요 P가 비록 스튜던트 객체에 할당돼서 스튜던트 객체를 가리키지만, 얘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그 슈퍼 클래스 객체에서 상속받은 요 필드나 메소드만 그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나 이제 요 스튜던트 객체를 가리치는 그 s라는 참조 변수는 전체 다를 참조할 수 있어요. 그게 좀 중요한, 업캐스팅 시에 참조 변수, 슈퍼 클래스 참조 변수가 액세스, 즉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그 서브 클래스 내에 슈퍼 클래스에서 받은 그 필드와 메소드만 액세스할 수 있다. 그것만 이제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래가지고 스튜던트 시스템.out.에서 p.name 하면은 요 p는 슈퍼 클래스 참조 변수죠. 일종의. 비록 거기다가 그 서브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 참조 스튜던트 객체를 참조하고는 있지만, p.name 하면 요 name은 person, 즉 슈퍼 클래스의 그 필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없어요. 요 p 갖고 액세스하는 거는. 자, 근데 p.grade는 요 p를 가지고 요 서브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의 요 그레이드를 액세스하죠. 이건 오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 갖고 디파트먼트를 액세스하는 것도 오류가 나온다. P 갖고 액세스할 수 있는 건 네임과 아이디 혹은 이제 생성자, 저거를 액세스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 S 갖고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요 S는 요 전체를 했기 때문에 S. grade 요거 해서 뭐 A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스튜던트 객체로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게 이제 업캐스팅 할 시에 중요한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다운캐스팅은 뭐냐? 다운캐스팅은 거꾸로입니다. 즉 서브 클래스 참조 변수에다가 슈퍼 클래스 참조 객체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슈퍼 클래스 참조 변수를 서브 클래스 레퍼런스에 대입해 할당해 주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업캐스팅 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명시적으로 타입을 프로그래머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클래스 person이라는 게 하나 있고, 클래스 스튜던트 익스텐즈의 그 person한테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 스튜던트가, 그래갖고 뉴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어서 person P에다가 S를 할당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업캐스팅이니까.
자, 근데 그 S에다가 P를 하는 거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객체에다가 요 스튜던트 객체에다가 요 슈퍼 클래스 객체, person 객체 타입의 그 참조 변수를 할당해 주는 거는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안 해주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우리가 캐스팅할 때 쓰던 괄호를 통해 가지고 요 P를 스튜던트 객체에 할당하겠다라고 해서 요 할당할 서브 클래스 객체를 여기다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스튜던트하고 적어준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다운 캐스팅이라고 그래요. 결국 뭐냐면 그래서 S는 다운 캐스팅. 그래서 P를 여기서 P를 스튜던트 객체로 이제 명시적으로 변환을 해서 객체를 S에다 할당해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다운 캐스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업 캐스팅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즉 그 서브 클래스 객체 타입을 슈퍼 클래스 객체 참조 변수에다가 할당해 주는 거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슈퍼 클래스 참조 변수를 서브 클래스 참조 변수 쪽에 할당하는 거는 이거 명시적으로 내가 이거를 어떤 객체로 에다 참조하겠다 해서 그걸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다운 캐스팅이에요. 왜 이런 업 캐스팅에는 문제가 없고 다운 캐스팅은 이래야 되는지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설명을 좀 해주면은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있고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죠. 부모는 자식이 여러 명 가질 수 있어요. C라는 이렇게 자식을 여러 명 가질 수 있죠. 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그 학부모 여러분 B라는 학생이 B 자식 중에 B가 부모님 좀 학교에서 데리고 모셔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학교를 갔을 때 이 부모는 A의 부모도 되고 B의 부모도 되고 C의 부모도 돼요. 누구의 부모 이 부모가 학교를 갔을 때 학교 선생님은 이 부모가 A를 대표로 해서 그 대체하기 위해서 온 건지 B 때문에 온 건지 C 때문에 온 건지를 지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저는 B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B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와갔을 때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C가 C 때문에 갔을 때는 내 C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와야 돼. 즉 부모에는 여러 객체가 대응될 수가 있죠. 왜냐 업캐스팅 그래서 업캐스팅 할 때는 그러니까 A 학생의 A가 자식 중에 A 때문에 부모로 오라 할 수도 있고 B 때문에 부모로 오라 할 수도 있고 C 때문에 부모로 오라 할 수도 있어요. 이 학교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에 같은 반에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 부모는 이 세 사람을 세 학생 세 자식에 대해서 다 이걸 대표해주고 있죠. 그래서 A 부모를 불러도 이 부모가 가야 되고 B의 부모를 불러도 이 부모가 가야 되고 C의 부모를 불러도 이 부모가 가야 돼요. 이거는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A가 할 때마다 이거는 A가 내 부모 이렇게 적진 않거든요. 다 A, B, C 의 부모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은 부모가 누구 때문에 왔나 이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즉 A 때문에 왔는지 B 때문에 왔는지 C 때문에 왔는지. 즉 업캐스팅은 그 자식들이 다 매핑될 수 있죠. 업캐스팅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쓰고자 할 때는 부모가 뭐를 대표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를 대표하고 있다, B를 대표하고 있다, C 때문에 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다 이렇게 가로를 붙이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다운캐스팅한 거예요. 나 A 때문에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인지 개념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운캐스팅 이제 이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제 그 person P 아까 이제 그 person과 스튜던트는 이제 상속 관계 있는 거 알았죠. 그래서 new person P 해놓고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탈당을 시켰죠. 이건 뭐야? 업캐스팅한 거죠. 이건 문제가 없어요. 스튜던트 뭐 홍길동 때문에 와도 되고 또 상속받은 퍼슨 P를 상속받은 뭐 프로페서가 있던 프로페서 객체도 퍼슨 P로 할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튜던트 S 해가지고 이건 이제 스튜던트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겠죠. 그래서 S는 P 이렇게 적을 때 이거는 스튜던트라고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person이 아까처럼 얘기해서 이 person이 스튜던트가 스튜던트가 person을 상속받았고, 또 여기에 스튜던트 워커도 말하자면 뭐 person을 상속받을 수 있고, 또 프로페서 객체 클래스도 person을 상속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P를 S에다 할당한다 할 때 이 P라는 거는 도대체 이 P가 스튜던트 객체가 할당된 건지, 스튜던트 워커가 할당된 건지, 프로페서 객체가 할당된 건지 지금 모르죠. 이 때문에 이 스튜던트 객체에다 할당할 때는 얘가 스튜던트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고 할당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돌아갈 땐 지금 다운캐스팅을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이래놓고 이제 s.name 하면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스튜던트 객체로 했기 때문에 s를 갖고 이제 액세스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리고 s.grade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업캐스트 레퍼런스가 존재하는 경우, 즉 업캐스트 해가지고 어떤 참조 변수가 하나 존재하는 경우, 이 업캐스팅 참조 변수죠. 이 레퍼런스 존재하는 경우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업캐스트 레퍼런스를 다운캐스팅해서, 이거를 내가 스튜던트로 다운캐스팅해서 쓸 수도 있고, 프로페서로 다운캐스팅해서 쓸 수도 있고, 스튜던트 워커로 다운캐스팅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운캐스팅 업캐스팅한 레퍼런스만 하나 존재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걸 자기 상속받은 객체 차일드 객체들 중에서 어떤 하나를 하나로 다운캐스팅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편리하죠, 이럴 때.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업캐스팅 됐을 때 이 도대체 업캐스팅된 P가, 여기서 보죠. 업캐스팅 퍼슨 P가 스튜던트 객체를 가리키는 건지, 이 P가 플레이어 객체, P가 프로페서 객체를 가리키는지 모르죠. 그냥 P일 뿐이에요. 퍼슨 P가, 왜냐하면 이 스튜던트도 그렇고 플레이어도 그렇고 프로페서도 그렇고 다 이 person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업캐스팅은 이건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 P에는 현재 지금 스튜던트가 된 건지 플레이어가 된 건지 프로페서가 된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어떤 서브 클래스 객체에 할당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다운캐스팅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 슈퍼 클래스에 무엇이 할당되어 있는 건지, 즉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은 게 여러 개의 서브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얘한테 지금 현재 뭐가 됐는지, 이게 무슨 타입의 객체인지를 지금 알고 싶죠. 그럴 경우에 이제 쓰는 연산자가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예요. 자,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는 그래서 업캐스팅된 레퍼런스로 객체의 진짜 타입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를 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의 슈퍼 클래스는 여러 개의 서브 클래스에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슈퍼 클래스가 참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즉 서브 클래스 객체는 업캐스팅에 의해서 여러 슈퍼 클래스 레퍼런스를 가리킬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이제 이 슈퍼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가 무엇이 여기 할당되어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인스턴스 오브를 쓴다는 얘기죠. 그 사용 방법은 어떤 참조 변수를 하나 적어주고 객체를 참조하는 거예요. 이 객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객체 타입이어야 되고, 그리고 인스턴스 오브 적어주고 클래스 타입을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결과는 이게 맞다 틀리다는 true와 false 값으로 그 결과를 리턴해 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클래스 person이 있고 이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person을 상속받았고, 또 리서처라는 클래스는 person을 상속받았고, 이 프로페서는 또 리서처를 상속받았죠. 이런 관계에 있을 때 person G하고 new student, 이것도 업캐스팅이죠. 이것도 업캐스팅이죠. 이것도 업캐스팅이에요. 다 업캐스팅 돼 있어요. 그 G에는 G라는 이제 person 타입의 참조 변수에는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시켰고, Kim이라는 그 person 타입의 참조 변수에는 프로페서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시켰고, 리라는 person 타입의 참조 변수에는 리서처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시켰죠. 그때 G, 이게 이제 객체 참조 변수니까 괜찮죠. 인스턴스 오브 person. G가 person 타입의 인스턴스냐, 즉 person 객체의 인스턴스냐, 이런 거예요. 그럼 G는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했지만
타입은 person이죠. 그러니까 person 타입이에요. 일단 앞에 붙었으니까. 그리고 또 G가 스튜던트 타입이냐, 이 타입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냐. 얘는 근데 이제 스튜던트를 할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트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person 타입의 G는 스튜던트 객체 타입이면서도 person 타입이에요. 그래서 요거 다 true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킴을 보시면 킴은 스튜던트 객체 타입, 스튜던트 객체 타입의 인스턴스냐 한데 그 킴이라는 걸 보면은 킴은 프로페서 객체를 생성한 거죠. 이 프로페서 객체 요거죠. 근데 킴은 이 person 타입인데 프로페서 객체니까 얘는 스튜던트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킴은 현재 스튜던트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false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보시면 알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바하고 인스턴스 오브 스트링 이렇게 적어주면 자바라는 스트링은 스트링 타입이나 맞죠.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3 인스턴스 오브 인트 3이 인트 타입이냐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여기는 객체 타입이 들어가야 돼요. 3은 객체도 아니고 인트도 객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건 문법적 오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인스턴스 오브를 해가지고 요 클래스 퍼슨스,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 리서처, 프로페서 G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했을 경우 요런 거 했을 때 요게 이제 true인가 false인가 하는 걸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슈퍼 클래스에도 생성자가 존재하고 있고 서브 클래스에도 생성자가 존재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서브 클래스를 생성을 할 때 new를 불러댈 때 슈퍼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슈퍼 클래스 생성자도 결국은 상속받으면서 결국은 옅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서브 클래스를 new를 해서 만들 때, 즉 서브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있고 슈퍼 클래스에도 생성자가 있는데 이게 모두 다 실행되냐, 두 개 다. 아니면 서브 클래스 생성자만 실행되는가. 생성자도 일종의 다 상속받기 때문에 둘 다 실행됩니다. 둘 다 실행되는데 그게 이제 실행되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서브 클래스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와 슈퍼 클래스 생성자가 둘 다 실행은 되는데 실행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슈퍼 클래스 생성자가 먼저 실행되고 나중에 서브 클래스 생성자가 실행됩니다. 호출은 서브 클래스에서 먼저 호출하지만 이 서브 클래스에 있는 이 서브 클래스가 뭔가를 상속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슈퍼 클래스로 가서 그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그게 또 상속받았다면 또 슈퍼 클래스로 또 가요. 자, 그래서 new에 의해서 서브 클래스 객체가 생성될 때 슈퍼 클래스 생성자와 서브 클래스 생성자가 모두 실행되는데 호출 순서는 그 서브 클래스 생성자가 먼저 호출되지만 실행 전에 그걸 실행하기 전에 얘가 상속을 받았네. 그럼 슈퍼 클래스가 존재하겠네. 그러면 슈퍼 클래스로 가서 생성자를 먼저 호출합니다. 그런데 그 생성자를 또 호출하기 전에 얘가 또 뭔가 상속받았다. 그럼 그것에 또 슈퍼 클래스로 또 갑니다. 그래서 계속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없을 때 그 슈퍼 클래스 생성자부터 실행을 한다. 그렇게 해서 슈퍼 클래스 생성자부터 실행 후에 맨 마지막에 서브 클래스 생성자가 실행된다. 그래서 호출 순서와 실행 순서는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 예를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 간의 호출하고 이제 실행 관계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는 A를 상속받았고 또 클래스 C는 B를 상속받은, 그리고 이제 요 클래스에서는 이제 요 C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생성한다. 그러면 C 클래스에 가서 생성자를 호출하려고 했는데 얘가 B에서 상속받았기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요거를 실행해야 되는데 보니까 얘 또 상속받았죠. 그래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이상 상속이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실행을 됩니다. 그래서 그 퍼블릭 A가 먼저 실행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B가 실행되고 그다음에 C가 실행돼서 객체 C가 생성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출력이 어떻게 나오면 생성자 A가 뭐 제일 먼저 나오고 생성자 B, 생성자 C 하고 이렇게 해서 실행 순서가 맨 위에 있는 슈퍼 클래스부터 차례로 실행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럴 때 요 클래스
constructor ex라는 자바 파일 속에 이 클래스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여기 이제 그러죠. 위 코드는 모두 construct ex.java 파일에 소스 파일에 같이 다 저장돼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서브 클래스에서 뉴로 해서 이제 서브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제 먼저 실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실행될 때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이 돼 있죠. 일반적으로 그 서브 클래스에도 오버로딩 돼 있고 슈퍼 클래스에도 오버로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것을 골라서 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 문제가 되겠죠. 그게 즉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에는 생성자 오버로딩 때문에 각각 여러 개의 생성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서브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 슈퍼 클래스에서 어떤 그 생성자가 선택돼야 되냐, 이제 이게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서브 클래스 객체 생성 시에 실행 가능한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어떻게 매핑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 자,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즉 컴파일러는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슈퍼 클래스 생성자를 골라냅니다. 즉 뭐냐면, 기본적으로 서브 클래스 생성자 유형의 서브 클래스에서 어떤 생성자를 호출하든지 간에 슈퍼 클래스에서는 기본 생성자가 무조건 호출돼요. 즉 그 무인수 생성자가 호출된다는 얘기예요. 즉 그 서브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가 있고 슈퍼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가 에서 매핑, 즉 서브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면 슈퍼 클래스에서도 무조건 기본 생성자고, 서브 클래스에서 어떤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를 호출한다 하더라도 슈퍼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가 있으면 무조건 기본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생성자 매핑을 해주는 케이스예요. 즉 서브 클래스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매핑해 주는데, 이제 프로그래머가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개발자죠. 프로그래머가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지정해서 호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서브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면 원칙적으로는 자바는 무조건 슈퍼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슈퍼 클래스에서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를 호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를 호출한다 하더라도 그 슈퍼 클래스에서는 무조건 기본 생성자가 가지만 기본 생성자 말고 또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다 할 수 있다니, 그럴 때는 프로그래머가 지정을 해야 돼요. 뭘 가지고 지정하느냐, 이 슈퍼라는 그 슈퍼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메소드입니다. 이게 슈퍼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디스라는 디스도 있었죠. 이 디스는 그 한 개의 클래스 내에서 생성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쓰는 이제 생성자 호출하는 메소드예요. 디스라는 거. 그리고 그 호출할 때는 반드시 그 생성자에서 맨 첫 번째 줄에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슈퍼는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지정해서 호출하는 메소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이 매개 변수가 이제 들어갈 때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주면 어떤 그 여러 개 중에서 그 매개 변수 타입과 개수에 맞춰서 컴파일러가 매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슈퍼라는 메소드는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호출하는 메소드인데, 디스와는 다르게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 중에 어떤 하나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 슈퍼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생성자 서브 클래스에서 호출할 때 생성자 안에 맨 처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얘도 디스처럼. 그럼 디스와 슈퍼를 동시에 부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디스도 맨 앞줄에 적어줘야 되고 슈퍼도 맨 앞줄에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핑 이제 이런 케이스는 이거 각각 하나 살펴보면은, 이제 슈퍼 클래스에도 기본 생성자, 서브 클래스에도 기본 생성자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보면은 이제 클래스 A가 있고 여기 이제 생성자 퍼블릭 A가 있죠.
근데 클래스 B는 A를 상속받았는데 이때도 퍼블릭 B라는 생성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new B를 하게 되면은 여기 호출되겠죠. 근데 얘는 상속받았으니까 또 호출돼서 무조건 기본 생성자로 갑니다. 즉 무인수 생성자 호출한다는 얘기죠. 이거 호출 안 합니다. 그 인수를 가진 거 호출 안 해요. 무조건 기본 생성자 호출해요. 이게 있어도. 요게 이제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매핑되는 케이스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클래스 A에서 생성자 있고 클래스 B가 상속받은 생성자 있는데 얘가 new B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 생성자 있는데 여기 기본 생성자가 없죠. 이럴 때 컴파일 오류가 나옵니다. 이제 이럴 경우는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정도 안 했죠. 이런 경우는 오류가 나와요. 일단 무조건 그러니까 원칙은 그거예요. 무조건 슈퍼 클래스에서 생성자 호출은 그 기본 생성자가 호출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서브 클래스에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가 있고 슈퍼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가 있을 때, 자, 여기서 클래스 A가 생성자 있죠. 그리고 이 생성자 두 개예요. 그 다음에 클래스 B는 A를 상속받았고 퍼블릭 B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기본 생성자, 하나는 매개 변수 하나 가진 거. 얘도 기본 생성자, 매개 변수 하나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ew B를 하면서 매개 변수 하나를 가진 걸 호출했죠. 그러니까 이걸 호출했죠. 이걸 호출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해초도 일루가 안 갑니다. 아무 프로그래머가 지정해주지 않으면 이제 슈퍼를 갖고 지정하지 않는 한은 무조건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 A가 찍히고 매개 변수 생성자 B가 찍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슈퍼 클래스에 있는 특정 생성자, 즉 오버로딩 되어 있는 생성자들 중에서 특정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고 하고 싶을 때 이제 이 슈퍼라는 걸 쓴다고 그랬죠. 이 메소드예요. 이 슈퍼 메소드는 서브 클래스에서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지정해 주는 걸 명시적이라고 합니다. 명시적으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해서 호출할 때 사용한다. 그 방식은 슈퍼를 하면서 그 생성자에 맞는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에 맞는 파라미터들을 그 개수와 타입에 맞춰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에 맞춰서 컴파일러가 슈퍼 클래스의 적당한 생성자를 호출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 슈퍼 그 메소드도 반드시 서브 클래스 생성자 코드의 제일 첫 라인에 와야 된다. 요거는 this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슈퍼를 이용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똑같죠. 여기는 생성자 두 개 있고 생성자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브 클래스를 생성하면서 매개 변수 하나 있는 생성자를 요걸 호출하죠. 근데 이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이걸 호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슈퍼를 해가지고 x하고 파라미터 하나를 넣어주면 한 개짜리 파라미터 얘를 호출하게 돼 있어요.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맨 첫 줄에 슈퍼를 집어넣어주면 이제 요 기본 생성자를 호출 안 하고 요 매개 변수 하나, 즉 인티저 타입을 가지고 매개 변수 하나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머가 지정을 해주면 이 특정 생성자를 슈퍼 클래스에서 선택해서 호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매개 변수 생성자, 매개 변수 생성자 이렇게 두 개가 호출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슈퍼 메소드가 아니고 슈퍼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this라는 키워드가 있고 this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슈퍼도 똑같이 슈퍼라는 키워드가 있고 슈퍼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슈퍼는 그 슈퍼 클래스 객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슈퍼 클래스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번수예요. 그래서 슈퍼 클래스에 있는 필드나 메소드를 접근하고자 할 때는 이 슈퍼를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이내믹 로딩, 다이내믹 바인딩, 즉 동적 바인딩에 의해서 상속받았을 때 호출할 때는 무조건 그 슈퍼 클래스를 호출되더라도 그게 서브 클래스로 바인딩 돼 있기 때문에 서브 클래스에서 메소드 오버 라이딩된 메소드가 호출돼 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슈퍼 클래스에 있는 것을 호출하고 싶을 때 이제 슈퍼라는 키워드를 쓰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슈퍼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서 이제 네임이라는 프로텍티드, 그다음에 퍼블릭 페인트, 여기서 드로우를 호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드로우가 있죠. 자, 근데 얘가 슈퍼 오브젝트를 상속받았죠. 그러면 요 페인트, 네임, 드로우를 다 상속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 퍼블릭에서 드로우를 했죠. 드로우를 해가지고
네임에다가 서브라는 스트링을 집어넣으면은 요때 요 네임은 요 네임이에요. 슈퍼에 있는 네임이 아닙니다. 근데 요 네임은 이제 여기에서 선언된 요 필드 네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에다 넣고 싶다. 슈퍼 오브젝트에 있는 슈퍼 클래스에 있는 필드에다 넣고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슈퍼 닷 네임 하면 요 네임에는 슈퍼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 드로우를 그냥 호출하면은 요 드로우가 호출돼 버려요. 근데 이 드로우 요 슈퍼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를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슈퍼 닷 드로우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요 드로우에서 요 드로우를 호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내가 지금 드로우를 재정의 하는데 몇 가지는 좀 더 추가하지만 나머지는 이 슈퍼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를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슈퍼 닷 드로우로 호출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자기 코드를 적고 그 다음에는 그 슈퍼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 메소드를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이걸 호출해 버리면 돼요.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메인에서 b.paint b는 이제 요 서브 오브젝트 요걸 여기 이제 업캐스팅 된 거죠. 그러니까 b가 이제 슈퍼를 가르치는 거니까 b.paint를 요걸 이제 b는 그러니까 요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밖에 액세스 안 됩니다. 필드나 그러니까 b.paint를 호출해 버리면은 요 페인트에서 드로우를 호출해 버리죠. 요 드로우는 요게 호출이 안 돼요. 여기서 드로우를 호출하면은 이건 동적 바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드로우가 호출이 됩니다. 요 드로우가 호출해서 이거를 호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이제 요 똑같이 요걸 호출하면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슈퍼다 드로우만 하면 그냥 이게 호출되지만 요거는 이제 하고 슈퍼다 드로우를 하겠다 그러면은 슈퍼다 드로우가 호출되죠. 요 드로우가 호출돼요. 슈퍼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가.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요거 프린트 네임 하면은 요 네임은 요 네임을 찍게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슈퍼를 찍게 됩니다. 페인트에서 그 시스템.out.println에서 네임을 찍으니까 그 네임을 찍으니까 슈퍼를 찍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드로우에서 네임 찍고 그 다음 여기 와서 네임을 찍을 때는 요 네임을 찍어요. 그래서 서브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슈퍼 메소드하고 슈퍼 키워드하고 그거 이제 this와 this 메소드를 이제 비교하면서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오버라이딩하고 메소드 오버로딩하고 이제 구분을 해주려면은 오버라이딩은 지금 아까 이제 다음에 이제 배울 텐데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거, 이 동적 바인딩 때문에 일어나는 특정 현상이에요. 그래서 메소드 오버로딩은 여러분들 알았을 거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오버라이딩을 한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메소드 오버로딩은 일단 정적 바인딩이고,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동적 바인딩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